쇼핑몰 식당에서 가족이 밥 한 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서를 받아든 순간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8만 원. 서울도 아니고 방콕에서 나온 숫자였습니다. 메뉴판 가격에 세금 7%가 붙고 거기에 봉사료 10%가 또 얹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결국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럴 바엔 그냥 서울에서 먹지. 바로 이 한 문장이 지금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한때 하루 10,000원이면 배불리 먹고 마사지까지 받던 그 도시가 어느새 서울 물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행자 몇 명의 푸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말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2024년에 180만 명이던 한국인 방문객이 2025년에는 140만 명 수준으로 주저앉을 거라고 합니다. 단 1년 만에 40만 명이 넘게 등을 돌린 겁니다. 주한 태국 대사가 직접 인정한 숫자입니다. 40만 명. 이 숫자 하나에 지금 태국이 처한 현실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동남아 여행의 천국이라 불리던 방콕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뒤에는 국제범죄 조직의 검은 돈부터 로켓포가 날아다닌 국경까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이유들이 겹겹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사실 방콕이 처음부터 이렇게 비쌌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방콕은 배낭 여행자들의 성지라고 불렸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대학생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만 들고 가도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신나게 놀 수 있는 도시. 그게 방콕이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에게 방콕은 첫 해외여행지였습니다. 가장 만만하고 가장 편하고 실패할 확률이 가장 낮은 여행지. 비행기표만 끊으면 나머지는 돈 걱정 없이 즐기면 되는 곳으로 기억에 남아있죠. 노점에서 파는 팟타이 한 접시, 길에서 잡아탄 툭툭,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던 저렴한 마사지. 그 모든 게 부담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알던 그 방콕이 아닌 겁니다. 시암 파라곤이나 아이콘 시암, 원 방콕 같은 대형 쇼핑몰에 들어서면 여행자들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기가 서울이랑 뭐가 다르냐? 어떤 여행자는 쇼핑몰 카페에서 커피 한 잔과 케이크 하나를 시켰는데 10,000원이 넘게 나왔다며 강남이랑 똑같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걸립니다. 전 세계가 다 비싸졌다는 건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왜 유독 태국만, 방콕만 이렇게 급격하게 비싸졌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다른 나라도 물가가 올랐는데 왜 하필 태국에서만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발길을 돌리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한 물가 이야기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가격표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오른 걸까요? 숫자로 하나씩 맞춰보면 왜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지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10년 전 방콕의 노점에서 팟타이 한 접시는 2,000원이면 충분했습니다. 택시 기본 요금은 1,200원, 1시간짜리 마사지는 7,000원, 게스트하우스 하룻밤은 5,000원에서 15,000원 사이였죠. 그야말로 돈 걱정이라는 단어를 잊게 만드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쇼핑몰에서 밥 한 끼 먹으려면 예전엔 5,000원이면 됐던 것이 지금은 8,000원을 훌쩍 넘깁니다. 맥주 한 병은 2,000원에서 4,000원 수준까지 뛰었고 1시간 마사지는 7,000원에서 무려 15,000원, 비싼 곳은 20,000원까지 올랐습니다. 10,000원 안팎이면 묵던 게스트하우스도 이제는 30,000원에서 50,000원을 줘야 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거의 2배, 심하면 3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감안해도 체감으로는 너무 가파른 상승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방콕 물가가 오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여행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실제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심하게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가격표는 그대로인데 왜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더 많아지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등장합니다. 물가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던 또 하나의 변수,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이야기를 하려면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1바트는 우리 돈으로 27원에서 30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환전하면 33바트에서 37바트를 손에 쥘 수 있었죠. 그런데 2025년 지금은 어떨까요? 1바트가 42원에서 44원까지 올랐습니다. 똑같이 1,000원을 바꿔도 이제는 22바트에서 24바트밖에 못 받습니다. 예전보다 10바트 넘게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태국 현지에서 물건 가격표가 단 한 글자도 안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원화는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물가도 올랐는데 환율까지 우리한테 불리하게 움직였으니 한국인 여행자가 느끼는 부담은 그야말로 이중고입니다. 물가가 2배 오른 것 같은데 환율까지 겹치니 체감상으로는 3배, 4배로 느껴지는 거죠. 여행 커뮤니티에도 이런 목소리가 넘쳐납니다. 어떤 분은 7년 전 패키지로 갔을 때 바트 환율이 30원대였는데 어느 순간 40원을 넘긴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태국은 가성비로 가는 건데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니 이제 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람들이 방콕을 찾았던 가장 큰 이유가 싸니까였는데 그 이유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025년 한국 원화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 통화가 힘을 못 쓰고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태국 바트만은 나홀로 강세를 보이며 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달러 대비로만 8% 가까이 올랐죠. 다른 나라 돈은 다 약해지는데 왜 태국 돈만 이렇게 강해진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금이었습니다. 태국은 원래 개인이 금을 사고 파는 시장이 굉장히 활발한 나라입니다. 금세공 기술도 발달해서 금을 거의 수출품처럼 다루는 나라죠. 그런데 2025년 국제금값이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그러자 태국 사람들과 금은방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국제시장에 내다 팔아 달러를 벌었고 그 달러를 다시 태국 안에서 쓰려고 바트로 바꾸는 과정에서 바트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금값이 오를수록 태국 돈이 강해지는 아주 독특한 구조인 셈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이 정도로 이례적인 강세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이 진짜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돈 세탁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둔 초국적 범죄 조직들이 불법으로 얻은 암호화폐를 태국으로 들여와 바트로 바꾼 다음 그 돈으로 금이나 부동산 같은 안전자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 세탁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흘러들어온 검은 돈이 무려 5천억 바트,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태국의 국제수지 통계를 보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항목이 2023년 1,804억 바트에서 2024년에는 5,308억 바트로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태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회색 사업에서 나온다. 우리는 이 돈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여행 물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국제범죄 조직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방콕에서 밥 한 끼 값에 부담을 느끼는 그 배경에는 이런 복잡한 국제적 사정까지 얽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강해진 바트가 이제 태국 경제 전체에 직격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태국이라는 나라는 관광에 대한 의존도가 유난히 높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약 18%가 관광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3% 남짓인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죠. 나라 경제의 거의 5분의 1을 관광 하나에 기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통화 가치가 오르면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여행 경비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니 발길이 뚝 끊기는 거죠. 게다가 수출 부문에서도 태국 제품 가격이 비싸져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태국 경제를 지탱하던 두 개의 기둥, 관광과 수출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5분의 1을 책임지던 기둥이 무너지면 그 충격은 나라 전체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태국은행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트 강세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최악의 시점에 찾아왔다. 휴가철 관광객들은 더 나은 가치를 찾아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카시콘 연구센터에 따르면 2025년 태국의 호텔 산업 수익이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투숙률은 떨어지는데 인건비, 전기료 같은 비용은 계속 오르니 수익이 약 4.5%에서 5%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5년 만에 첫 감소. 이건 코로나로 국경이 닫혔던 그 시기를 지나 이제 좀 회복되나 싶었는데 다시 고꾸라졌다는 뜻입니다. 현장으로 가보면 이 위기가 더 생생합니다. 한때 배낭 여행객들로 발 디딜 틈 없던 카오산 로드, 관광객이 몰려들던 수상시장의 상인들은 요즘 파리만 날린다고 하소연합니다. 방콕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장사하던 한인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한국 손님이 절반이었는데 이제는 손에 꼽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관광객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닙니다. 그 도시에서 먹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방콕을 떠난 그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가 태국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관광객들이 여행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싸고 더 가까운 곳으로 갈아탄 것뿐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엔화 약세, 이른바 엔저 현상이 계속되고 있죠. 엔화 가치가 낮으니 한국인 입장에서는 일본 여행이 훨씬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비행시간도 짧고요. 실제로 2025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해외여행지 1위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여행 검색량으로 봐도 일본이 전체의 34.1%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국내 여행이 13.9%, 베트남이 11.7%로 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벌어집니다. 일본이 태국을 완전히 추월해버린 겁니다. 2025년 상반기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무려 2,1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태국은 1,669만 명에 그쳤죠. 한때 아시아 최고의 관광 대국을 다투던 두 나라의 위상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베트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항공편을 대폭 늘리고 비자 정책도 완화하면서 공격적으로 한국인을 끌어당겼습니다. 나트랑, 다낭, 푸꾸옥 같은 도시가 새로운 휴양지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죠.
특히 푸꾸옥은 외국인에게 최장 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인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베트남은 이렇게 연간 외국인 관광객을 1,400만 명 가까이 끌어모으며 태국이 잃어버린 자리를 야금야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손을 빼앗긴 건 한국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태국 관광의 진짜 큰 손은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 관광객이 무려 35%나 급감했습니다. 2024년 670만 명 넘게 태국을 찾았던 중국인이 2025년에는 370만 명 수준까지 뚝 떨어진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2025년 초 한 유명 중국인이 태국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소식이 중국 소셜미디어를 타고 쫙 퍼지면서 태국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 번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반사이익을 챙긴 건 일본이었습니다. 2025년 일본은 31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며 태국을 앞질렀습니다. 결국 태국은 한국인과 중국인, 양쪽 큰 손을 모두 일본에 빼앗긴 셈입니다. 순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태국의 처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2025년 상반기 태국을 찾은 외국인 순위는 중국이 269만 명으로 1위, 그 다음이 이웃나라 말레이시아 266만 명, 이어서 인도 137만 명, 러시아 112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90만 2천 명으로 다섯 번째까지 밀려났습니다. 한때 태국 관광의 주력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인도와 러시아에도 밀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말 상징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관광객 수를 회복했거나 오히려 더 늘렸는데 태국만 유일하게 코로나 이전 대비 40% 가까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예전으로 돌아갔는데 태국만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겁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오히려 15% 가까이 늘었습니다. 태국은 줄고 한국은 늘었다. 이 대비가 지금 아시아 관광 판도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태국의 위기는 물가와 환율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외의 복병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방콕과 치앙마이 같은 도시가 초미세먼지로 뒤덮입니다. 주변 지역에서 농작물 수확 후 밭을 태우는 관행 때문이죠. 특히 북부 치앙마이는 세계에서 대기질이 가장 나쁜 도시로 꼽히는 날도 있을 정도입니다. 휴양하러 갔는데 숨쉬기가 힘들다면 아이를 데려가는 부모 입장에서는 더더욱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잊을만 하면 터지는 범죄 뉴스도 불안을 키웠습니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이웃나라 미얀마의 온라인 사기 조직에만 10만 명이 활동하고 있고 캄보디아와 미얀마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온라인 사기 범죄의 연간 피해 규모가 무려 100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태국이 직접 범죄 발생지는 아니어도 동남아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태국 관광에까지 그림자를 들이운 겁니다. 그리고 2025년 아무도 예상 못한 악재가 하나 더 터집니다. 바로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국경 분쟁입니다. 100년 넘게 이어진 갈등이 무력 충돌로까지 번졌습니다. 로켓포까지 동원된 대규모 교전이 벌어지면서 양쪽에서 사망자가 나왔고 피난민이 26만 명을 넘겼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잠시 봉합되는가 싶었지만 2달 만에 다시 교전이 재개됐습니다. 국경에서 총성이 울리고 로켓포가 날아다니는 나라에 누가 여행을 가고 싶겠습니까? 이 긴장 때문에 인접국에서 오는 단거리 여행객만 8%가 줄었습니다. 물가, 환율, 안전, 미세먼지, 그리고 국경 분쟁까지. 태국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태국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새로 출범한 아누틴 찬위락군 총리 정부는 아예 바트 강세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재무부, 중앙은행, 증권거래위원회까지 참여하는 대응팀을 꾸리고 금거래에 세금을 매기거나 금을 거래할 때 달러로만 결제하게 해서 바트로 바꾸는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그 검은 돈의 유입을 막지 못하면 결국 임시방편에 그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태국의 전략에서 정말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태국 관광청은 이제 양보다 질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값싼 배낭 여행객을 많이 받기보다는 돈을 많이 쓰는 고급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2025년부터는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관광객에게 300바트, 우리 돈으로 약 12,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2026년 관광 수입 목표는 3조 바트, 우리 돈 약 115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태국이 럭셔리 마케팅에 집중하는 사이 정작 오랫동안 태국을 사랑하던 평범한 중산층 여행객이 소외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태국은 몰디브나 하와이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예전만큼 뛰어나지 않다. 여행객들은 비용에 합당한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비싸질 거면 그만큼의 값어치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가격만 올랐지 그만한 특별함은 주지 못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인 겁니다. 그렇다고 방콕이 완전히 매력을 잃은 건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방콕의 모든 게 다 비싸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대형 쇼핑몰과 유명 관광지가 비싸진 거지
현지인들이 다니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옛날 방콕이 살아있습니다. 닭꼬치 하나가 20바트, 동네 마사지샵은 여전히 250바트에서 300바트, 망고 1kg도 100바트가 안 됩니다. 결국 어떻게 여행하느냐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방콕은 여전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그 특유의 문화와 맛있는 음식, 따뜻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달라진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격이고 또 하나는 우리 앞에 생긴 수많은 선택지입니다. 예전엔 저렴한 동남아 여행지 하면 방콕이 독보적이었지만 지금은 일본도, 베트남도, 대만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태국 여행의 공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엔 아무 생각 없이 싸게 놀다 오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환율을 확인하고 관광지보다 로컬을 찾고 안전한 지역을 미리 파악해야 하는 곳이 됐습니다. 태국의 역대 최대 기록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약 4천만 명이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전성기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의 하락세가 새로운 표준이 될지 40만 명이 등을 돌린 그 숫자가 지금 태국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태국이 잃어버린 게 단지 싼 가격이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신뢰였는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